정말 많은 소식들이 쏟아진 하루였습니다. 이게 8월 8일 금요일 녹음 기준인데요. 9일자 주요 소식들, 저희가 청취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복잡한 세상 이야기들 속에서 핵심만, 그 맥락을 좀 찾아보죠. 네, 안녕하세요. 오늘 특히 그 국제적인 움직임, 또 국내 정치 상황, 그리고 경제 지표까지 이게 다 얽혀서 돌아가는 모습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그렇죠. 단순히 그냥 뉴스를 나열하는 것보다는 이게 서로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그 의미가 뭔지, 네, 그걸 좀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소식부터 가볼까요? 역시 미국, 러시아 정상 만남, 이거죠. 아, 네. 트럼프 대통령이 SNS로 직접 밝혔어요. 푸틴 대통령이랑 알래스카에서 만난다. 오는 15일이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그냥 두 정상이 만난다, 이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어 보여요.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방을 가를 수 있는 그런 중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많죠. 아, 그 정도인가요? 네, 특히 푸틴 대통령이 휴전을 제안하면서 그 조건으로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 영토를 요구했다, 이런 보도까지 나온 상황이라서요. 아, 영토 요구까지. 네, 그래서 더 그렇죠. 그리고 회담 전에 보니까 중국, 인도 정상하고 또 통화를 했더라고요. 아, 미리 움직이는군요. 네, 우방다지기랄까요? 그런 모습도 좀 주목할 부분이고요. 이 회담 결과가 단순 휴전 논의를 넘어서서 더 큰 어떤 지정학적 구도의 변화로 이어질지 좀 지켜봐야 합니다. 네, 정말 큰 변수네요. 그런가 하면 저기 이스라엘 쪽은 또 긴장이 계속되고 있군요. 가자 제고 잠영 계획, 이거 계속 밀어붙인다고요? 네, 맞습니다. 국제사회가 계속 비판하고 제재 움직임도 있는데도 네타냐후 총리는 해방, 이걸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강행 의사를 보이고 있어요. 해방이라. 네. 근데 유엔 사무총장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고 안보리 긴급회의도 곧 열릴 예정이고요. 그렇죠. 유럽 일부 국가들은 아예 궁 장비 수출 중단, 이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어서 이 국제적으로 좀 고립될 수도 있겠다, 이런 가능성도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국제 정세가 참 숨가쁘게 돌아가는데 국내 정치 상황도 만만치 않게 복잡하네요. 네.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 수사 소식, 이거부터 짚어볼까요? 네, 특검이 그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 부당이익 규모를 특정했더라고요. 8억 1천만 원. 액수가 구체적으로 나왔군요. 네, 그리고 좀 주목할 점은 김 여사 최측근으로 알려진 인물 있잖아요. 그 사람의 구속이 적법한지 다시 판단하는 절차, 그 구속적 부심이 기각됐다는 겁니다. 아, 기각됐군요. 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관련 재판이랑 김 여사 구속 영장 심사가 동시에 예정돼 있어요. 그래서 법원 주변 분위기가 좀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와, 정말 다음 주가 중요하겠네요. 아, 그리고 또 하나, 윤 대통령 내란 공모 혐의를 맡는 이상민 전 장관, 이분 구속적 부심도 기각됐습니다. 아, 이것도 기각. 정말 사법적 판단이 줄줄이 이뤄지네요. 이런 상황에서 여당인 국민의힘 전당대회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첫 토론회부터 윤석열 어게인, 이걸 두고 좀 시끄러웠다고요? 네, 첫 합동 토론회부터 당권 주자들이 윤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 이걸 두고 좀 입장이 확 갈리면서 충돌하는 모습이었어요. 역시 그게 쟁점이군요. 네, 앞으로 당의 방향성을 둘러싼 내부 노선 갈등, 이걸 좀 예고하는 대목이죠. 그리고 특정 인물 전한길 씨였나요? 그분 출입 금지 조치를 두고도 논란이 좀 있어서 당내 분위기가 약간 어수선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국내외 정치 변수들이 막 움직이는 가운데 경제 쪽은 또 어떤가요? 뉴욕 증시는 분위기가 좋았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는데요. 오, 애플 주가가 한 5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오르고 이런 대형 기술주들이 강세를 이끌었습니다.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면제 조치,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작용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더라고요. 아, 관세 면제 기대감? 그게 컸군요. 네. 근데 미국 증시는 그런데 국내 상황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유가도 오르고 또 가상화폐 가격 변동성도 크고요. 맞습니다. 국내 주유소 휘발유랑 경유 가격이 2주 연속 올랐고요. 다음 주에도 조금 더 오를 것 같다는 전망이 나와요. 아, 서민들 부담이 좀 커지겠네요. 네, 그렇죠. 반면에 또 가상화폐 시장은 좀 다른 모습인데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이 올해 처음으로 4,000달러를 넘어서면서 강한 상승세를 보였어요. 4,000달러 돌파요? 와. 네, 이런 디지털 자산의 급등이 실물 경제와는 또 다른 흐름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참 알다가도 모르겠네요. 그 외에 또 눈여겨볼 만한 소식들이 있었을까요?
자료 보니까 정말 다양한 뉴스들이 많던데요. 몇 가지 더 짚어보면요. 스위스 항공업체가 미국이 상호 관세를 39%나 부과하니까 아예 그냥 미국 수출을 중단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있었고요. 와, 강경하네요. 네. 이게 앞서 이야기 나눈 국제 정세나 무역 갈등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죠. 또 우리 KF-21 전투기 있잖아요. 네네. 그 중요한 능력 중 하나인 공대지 타격 능력 확보 시점이 예상보다 한 1년 반 이상 빨라질 수 있다. 이런 반가운 방위산업 소식도 있었습니다. 오, 그건 좋은 소식이네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 관련해서 우산 논란 있었잖아요. 이걸 다룬 뉴욕타임스 기사가 나왔는데 한국 사회의 젠더 갈등 단면을 보여준다 뭐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아, 해외 언론에서도 그걸 다뤘군요. 정말 여러 분야의 소식들이 이렇게 촘촘하게 얽혀 있네요. 이렇게 쭉 훑어보니까 개별 뉴스들이 모여서 만드는 더 큰 그림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오늘 저희가 짚어드린 내용들이 이 복잡한 세상을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오늘 이야기 나눈 국제 정세 변화라든지 국내 정치의 역학관계, 그리고 실물 경제와 또 디지털 자산 시장의 움직임까지 이 모든 것들이 서로 어떻게 작용하는지 계속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 다룬 뉴스들 속에서도 좀 엿볼 수 있듯이 인공지능이나 가상화폐 같은 이런 기술 발전이 앞으로 우리 사회 또 개인의 삶, 더 나아가서는 국가 간의 관계 또 어떤 우리가 예상치 못한 변화들을 가져오게 될까요?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